안녕하세요. 마스터빌더 이황준입니다. 오늘은 공구의 사용법 중 개인 공구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공구는 공용 공구와 달리 개인이 선호하는 모양과 색상, 메이커 등을 정하고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공구로서 개인이 항상 착용하는 공구 주머니에 늘 휴대하고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첫째, 공구 주머니는 못주머니뿐만이 아니고 주머니를 여러 개 준비해 개인 공구를 담아 몸에 지닐 수 있도록 가죽이나 튼튼한 천 또는 비닐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주머니를 말합니다. 두 번째, 벨트가 있습니다. 못주머니와 개인 공구를 담은 여러 주머니를 연결해 허리에 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벨트를 말합니다. 목주주택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인 공구는 종류도 많고 무게도 상당하므로 튼튼하고 질긴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어깨거리가 있습니다. 멜빵이지요. 못주머니와 개인 공구를 전부 휴대하면 무게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벨트에 걸어 어깨에 걸치는 멜빵을 말합니다. 고급품은 뒷부분이 고무줄 밴드로 되어 있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당겨지는 그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망치입니다. 복수의 가장 기본인 망치는 보통 내구성이 좋은 일본제나 미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저급의 망치는 머리 부분이 쉽게 물러져서 정확한 타격이 어렵게 됩니다. 망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인 공구 중 하나로 가급적 전문가용의 고급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망치는 사용 용도에 따라 쇠망치, 나무망치, 고무망치가 있습니다. 쇠망치는 주로 못을 박거나 골조 작업 중에 많이 사용하고, 나무망치는 치즈를 사용할 때, 고무망치는 구조체의 교정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 구조체는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쇠망치 종류인 오한마나 이런 걸로 치게 되면 나무가 파손되기 때문에 고무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줄자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현장에서는 미터와 인치가 표시된 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목조주택의 자재는 대부분 미국산으로서 규격을 인치와 피트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많이 듣게 될 2x4나 2x6, 2x8, 2x10, 2x12 등은 인치의 표시고 48 합판, 48 석고 등은 피트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몇 자 몇 자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단위는 인치와 피트입니다. 자재의 규격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인치자가 필요하고 도면의 숫자는 미터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두 종류의 자가 다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 직각자입니다. 스퀘어라고도 하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각자는 세 가지 정도로서 삼각형의 모양으로 작은 것은 스피드 스퀘어, 퀵 스퀘어, 포켓 스퀘어로 불리며 개인 공구 주머니에 휴대를 합니다. 큰 삼각형의 직각자는 빅 스퀘어라고 부르고 공용 공구로 사용을 합니다. 현장에 이 빅 스퀘어 하나만 있으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삼각형의 직각자는 목재 재단 시 연필로 목재에 선을 긋는 데 주로 사용하고 직각과 각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모형의 커다란 직각자로서 자의 표면에 석갈의 길이, 표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짧은 거리의 직각을 확인하거나 석갈의 작업 시 각도를 표시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복수연필이 있습니다. 복수용 연필은 넓적하고 심이 굵어 거친 표면의 목재 재단 시에 잘 부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용 연필은 일반 문방구에서는 팔지 않고 목조주택 자재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먹통, 분통입니다. 초크통이라고도 하죠. 분통은 대부분 일제나 미국산으로 가격도 매우 먹통에 비해 비쌉니다. 비싼 것은 한 10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색상은 청색과 붉은색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용 후 잔존 기간이 짧습니다. 마른 걸레로 문지르거나 입으로 훅 하고 불면 금방 지워집니다. 먹줄의 사용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마감 후 보이는 곳에 목줄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단점이 있어 목줄주택 현장에서는 촉구통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홉 번째, 작업가위와 칼입니다. 발수지, 타이백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얀 그 목줄주택을 감싸는 종이를 말합니다. 또 펠트지, 방수지를 말하는데요. 기름종이의 일종입니다. 또 싱글, 쐐기는 목줄주택 밑면에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얇은 나무 삼각형 판입니다. 또 단열재인 유리섬유, 석고보드 등의 시공을 할 때 주로 자르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손톱입니다. 교체식으로서 손잡이와 날 부분이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르는 날과 켜는 날, 곱게 잘리는 날, 거칠게 잘리는 날을 바꿔 끼며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톱은 당길 때 절단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 톱은 밀 때 잘려나가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11번째, 끌입니다. 날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여 용도에 따라 선택 사용을 하고 자루의 재질이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쇠망치보다는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끌은 수시로 사용하게 되므로 날을 늘 갈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스테플러입니다. 손탁하라고도 하며 타이백, 펠트지, 유리섬유 등을 부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같은 용도로 망치처럼 쳐서 사용하는 해머타카가 있습니다. 해머타카가 속도도 빠르고 힘도 덜 들기에 현장에서는 해머타카나 아니면 에어로 사용하는 타카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13번째, 수지총이 있습니다. 실리콘건이라고도 하죠. 코킹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14번째, 펀치가 있습니다. 마감용 자재를 더 깊숙이 박아 넣기 위해 몸머리에 대고 때리는 정도의 철물입니다. 대패질이 필요할 때 대패날이 못에 걸리지 않도록 깊숙이 박는데 필요한 공구입니다. 15번째, 레벨입니다. 건축물의 수평과 수직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수시로 수직과 수평을 확인해야 하므로 레벨은 늘 곁에 지니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레벨의 종류에는 물방울을 이용하는 막대 모양과 투명한 호스에 물을 넣어 수평을 확인하는 물수평과 레이저를 이용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목줄주택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벨은 건물 기초, 즉 전체 수평 확인을 위해서 물수평을 주로 사용을 하고 건물 작업 시에는 막대 모양의 레벨을 주로 사용합니다. 레이저 레벨은 햇빛 속에서는 확인이 어려워 실내 마감 공사 시 주로 사용을 합니다. 16번째, 사계보리가 있습니다. 정추, 다림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수직 확인에 사용하는 공구로 위부터 아래까지 벽체와 늘어뜨린 실의 간격으로 수직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실내의 수직 확인은 레이저 레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7번째, 석고칼입니다. 퍼티나이프, 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철판,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질로서 석고보드 시공 후 연결 부분과 전체 면에 퍼티를 하는데 사용되는 공구로 용도에 따라 폭과 모양이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18번째, 석고대패, G톱이 있습니다. G꼬리톱이라고도 하죠. 석고대패는 석고를 절단한 후에 면을 다듬을 때 사용하고 G톱은 전기 스위치, 콘센트, 창문 등을 도려낼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캣바라는 것이 있는데 못을 잘못 박아서 도로 뽑아야 될 때 그 못 머리에 대고 쳐서 뽑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캣바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 공구가 있습니다만 주로 사용하는 공구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용 공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은 이 강의가 지속되는데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